11월 28일 법률방송 러트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 2012년 대선 국정원 댓글 검찰 수사가 당시 경찰 수사 자체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2계장으로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현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오후엔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다시 불러 MB정부 청와대와 공모 여부 등도 캐물었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오늘 국정원 댓글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 나왔습니다. 현직 총경급 경찰 간부가 국정원 댓글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된 건 김 서장이 첫 번째입니다. 김 서장은 2012년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2계장으로 국정원 댓글 관련 디지털 분석 업무 등 경찰 수사 실무를 맡았습니다.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으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국정원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병찬 서장은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국정원 직원과 여러 차례 통화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서장은 당시 서울청을 출입하는 국정원 직원과 40여 차례 넘게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특히 대선을 사흘 앞두고 경찰이 국정원 댓글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발표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 수뇌부와 국정원이 공모해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이 과정에 김 서장이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김 서장은 검찰에 출석하며 국정원 관계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필요에 의해 통화한 것일 뿐 수사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후엔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정점에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지난 8월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는 원 전 원장은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오늘 검찰에 나왔습니다. 검찰은 사이버 외곽팀 운영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해 원 전 원장을 추가 기소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나 지시 여부 등까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2012년 대선 국정원 댓글 사건을 경찰이 축소, 은폐했는지 등 경찰 수사 적정성 자체에 대한 수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 연루 여부, 국정원 댓글 사건 검찰 수사가 본질과 최종점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법률방송 단독 보도입니다.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며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국정원 댓글 사건. 그 발단은 지난 2012년 대선 직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씨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론조작 댓글 공작을 벌이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에 적발된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입니다. 당시 검찰은 여론조작 댓글이라는 본질이 아닌 민주당 의원들에 의한 국정원 여직원 감금 프레임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기소까지 했지만 민주당 관계자들은 1,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법률방송이 검찰 상고 이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검찰 상고 이유서를 바탕으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재구성해 봤는데 검찰 잘못된 관행 차원에서 기계적 상고를 지향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문무일 총장이 이 사건 상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자못 궁금합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서울고검이 대법원에 낸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상고 이유서입니다. 강기정, 문병호, 이종걸, 김현 등 당시 민주당 현직 의원들이 피고인으로 돼 있습니다. 죄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감금입니다. 이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 요지입니다. 요약하면 국정원 직원이 댓글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해당 여직원에게 컴퓨터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오피스텔 앞을 떠나지 않은 것이 공동감금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검찰 기소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거기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로서는 언제든지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으나 그럴 경우 피고인들에게 노트북과 컴퓨터 등을 빼앗길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스스로 밖에 나가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원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공포심 때문에 오피스텔 밖으로 못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그 복구 불가능하게 하는 작업을 하느라고 스스로 오피스텔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그러나 1,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실제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려는 것을 막은 행위가 있어야만 감금죄가 성립한다는 원심 판결이 이른바 법리를 오해했다는 것이 검찰 상고 이유입니다. 검찰 상고일자는 7월 13일, 7월 24일로 잡혀있던 문무일 새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를 불과 열흘 앞두고 상고장을 제출한 겁니다. 지금 어쨌든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1호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즉 댓글 공작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 난 거를 굳이 지금 검찰이 상고를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지난 8월 취임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그동안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검찰의 잘못된 과거사와 관행 개선 차원에서 기계적인 상고는 지양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의 잘못된 관행 개선 차원에서 기계적인 상고는 지양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하게 천명한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총장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1, 2심 무죄 선고와 이에 대한 검찰 상고는 기계적 상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상고를 취하지 않는 다른 이유나 배경이 더 있는 건지 문 총장의 의중이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 고용 문제. 핵심 당사자면서 고용부와 파리바게뜨 본사 중간에 끼어있는 점주들은 어떤 입장인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이철규 기자가 점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웬만한 번화가엔 하나씩 들어서 있는 파리바게뜨. 전국의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2,368명이 제빵사 본사 직접 고용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어제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전국 3,300여 가맹점주의 70%가 이 탄원서에 이름을 함께 올렸습니다. 점주들이 본사 직고용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사가 직접 고용하면 어떻게 되든 인건비가 상승할 테고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도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직고용되면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차피 지금도 똑같이 점주가 부담하고 있는데 그 부담하는 게 더 늘어나겠죠? 이게 다 어떻게 되면은 점주들 부담으로 돌아와요. 이와 함께 제빵사들을 본사가 직고용에 직접 관리할 경우 이런저런 업무 지시나 간섭이 늘어나는 점도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본사의 지침을 따르다 보면은 또 부담이 더 될 수가 있죠. 그런 부담이 생길 수가 있지. 직접 고용하면은 지시를 본사에서 받으니까. 30곳이 넘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와 통화해봤지만 본사 직고용에 흔쾌히 찬성 입장을 나타낸 점주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회적 약자 파견직, 이른바 을이라는 제빵사를 사이에 두고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 본사 힘겨루기에 애꿎은 점주들만 소가리를 하고 있다는 불만과 피해의식이 상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점주들은 마음대로 하라거나 아예 자신들이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저 안 되면 저는 직접 고용할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또 딱히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돌아가는 대로 해야지. 제빵사만 을이고 먹고 살기 위해 가게 하나연 자신들은 을이 아니냐는 항변. 소송도 좋고 가처분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 해결 과정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반영해달라는 것이 대부분 점주들의 한결같은 하소연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 법률 걸석 재판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걸석 재판, 통상 걸석 재판을 재판부가 선언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제 어제 말씀드린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네. 골석 재판을 하겠다면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에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네.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에 반드시 그것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을 네. 물어보고요. 네. 의견을 물어본 후에 이제 골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피고인만 없을 뿐 완전히 동일한 절차가 그대로 네. 진행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본인을 변호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돼서 어쨌든 본인한테 불리한 거 아닌가요? 네. 재판부가 출석하는 피고인에게 항상 하는 말이 출석하지 네. 않으면 골석 재판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원론적으로만 따지면 피고인에게 형을 가중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원론적으로는 뭐 딱히 불리하다 이럴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네. 재판부로서는 그 재판부에서 형을 감경해주는 장량 감경이라고 하는 것을 네. 하는데요. 그런 것도 할 수가 없고 네. 또 쉽게 말해 재판에 협조하지 않는 피고인이 썩 좋아 보이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네. 이제 아주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하게 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재판부에 미운털이 박힌다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도 이런 점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어쨌든 이런 상황을 지금 본인이 자초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뭐 이유나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박 전 대통령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히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까짓 거 조금 더 분리해봐야 큰 틀에 영향이 없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이 재판의 공정성에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면 나중에 나는 골석인 상태에서 재판을 했기 때문에 원심 재판부가 상세하게 사정을 살피지 못한 점이 있다. 이런 점도 들으려고 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기 2심을 거쳐서 대법원에 올라가면은 이른바 뭐 법리 오해 이런 걸 가지고도 다툴 여지가 더 생기게 되나요? 어떤가요? 일단 골석 재판의 사유가 있었는가와 관한 항소 이유와 상고 이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골석 재판 관련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고 이유가 됩니다. 법률적 쟁점에 관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쟁점 자체가 지금 워낙 많아서 항소심 이외에 상고심에 갈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소위 바둑 둘 때 뭐 팩감을 만든다 하는 어떤 거리를 하나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골석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네, 뭐 총론적으로 박 전 대통령 골석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뭐 결과를 전망해 본다면은 어떨까요? 이 상태로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 구속 만기 전에 판결을 선고할 것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이 이런 방식으로 재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아주 대의적인 측면에서 이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이런 것에 협조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작은 문제로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희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판에 관여하는 재판관, 뭐 거기 참여하는 속기사, 뭐 이런 뿐만 아니라 변호인, 증인, 재판 관여자가 모두 그 일정을 포기하거나 이런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 뇌물 혐의 재판을 객관적 사실이나 뭐 법리 다툼이 아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정치 보복 이런 프레임 같은 걸 만들어서 법률 문제가 아닌 정치 문제로 좀 치환해 보려는 것 같은데 왠지 자승자박 이 네 글자가 떠오르네요. 남 변호사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판결. 오늘은 지난 2012년 개봉한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로 일약 국민 청순녀, 국민 여동생 반열에 오른 가수 겸 배우 수지 씨 얘기입니다. 연예인에 대한 모욕적 댓글, 모욕죄에 대한 법원 판단입니다. 뭐가 그리 못마땅하고 불만이었는지 모르지만 30대 이모 씨가 인터넷에 수지 씨를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고 합니다. 내용은 대충 이런 겁니다. 언론 플레이, 언플이 만든 거품, 국민 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뭐 이런 글을 수지 씨 관련 기사 댓글란에 달았다고 합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항소 2부는 오늘 이 씨에 대해 모욕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형 연예기획사가 특정 연예인을 긍정적으로 다룬 기사를 유통시키는 경우도 존재한다. 댓글로 언플이 만든 거품이라고 쓴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또 국민 호텔녀라는 표현도 수지 과거 열애설을 기초로
국민 여동생이라는 홍보 문구를 비꼰 것에 불과하고 폭망이라는 표현도 영화가 흥행에 실패한 것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수지 씨 개인적으로는 국민 호텔녀, 모욕적으로 들릴 만도 한데 연예인이 감내해야 할 악플의 범주와 한계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대법원 판단이 주목됩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신임 대법관 후보자 9명 중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명을 임명 제청했습니다. 안 법원장은 건국대를 졸업한 비서울대 출신, 민 부장판사는 사법부 사상 첫 여성 영장 전담 판사를 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두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 검찰 소환에 불응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의원으로부터 다음 달 5일 또는 6일로 일정을 조정해주면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요청을 받았다며 검찰은 이를 수용해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은 오늘 법관 인사 및 재판제도 등 사법부 주요 정책 결정 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의결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했습니다. 법원 도서관은 내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017년 법원사 자료기획전을 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재헌헌법의 기초가 된 헌법 초안과 유신 시절 법관 재임용 탈락 사례 등 사법부 현대사 자료를 일반에 공개합니다. (11월 28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